자, 2024 기출. 와,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 말이 안 된다. 자, 몇 번째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4번부터 미적분만 일단 풀어볼게요. 4번. 네, 이것도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gx가 정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fx에 관해서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f 프라임 x가 4 더하기 fx의 제곱이니까 나눠주시면 되겠죠. 4 더하기 fx의 제곱으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4 더하기 fx의 제곱분의 1 f 프라임의 x가 1이다. 그러면 이놈 적분해 주시면 인테그랄 해주시면 2분의 1 탄젠트 인버스 2분의 fx 이렇게 될 거고 이게 x 더하기 c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초기값 하나 줬죠. f0은 0이니까 그래서 주기값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적분상수 결정해 주시고 fx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 2 곱하고 탄젠트 씌우고 2 곱하니까 2 탄젠트 2x가 나오겠다. 여기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넣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3 해서 답은 2 루트 3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5번.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는 그나마 이 적분, 네, x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꼴의 적분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정도로 a분의 1 탄젠트 인버스 a분의 x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적분 숙련도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문제였고요. 5번 갈게요. 안에 있는 적분부터 처리를 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x 더하기 1에 n승 dx 이거부터 처리를 하면 결국 극한을 보내기 전에 n에 관한 명시적인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속미분으로 빠질 거고 n 더하기 1분의 1 빠질 거고 2x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승에 1,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n 더하기 2가 분모에 있을 거고요. 3의 n승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요놈의 n분의 1승의 극한을 구해달라. 그죠? 그러면 요놈의 n분의 1승 그러니까 2n 더하기 2분의 3의 n승 더하기 1 빼기 1에 n분의 1승의 극한을 구해달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문제점에 봉착을 하셔야 돼요. 미세도 n에 관한 미지수 그리고 지수에도 n에 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처리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밑을 2로 통일을 하고 밑을 상수로 바꿔줘서 지수에 관한 극한을 우선적으로 계산한 후에 계산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ln을 취해서 계산한다. 둘 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서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고 요놈의 극한을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ln을 씌워주시면 n분의 ln에 3의 n승 더하기 1 빼기 1이 있을 거고 빼기 ln에 2n 더하기 2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요놈의 극한을 먼저 우리가 구해보겠다. 요놈의 극한은 lna죠. 네, 그래서 a 값을 이거로부터 구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오른쪽 항을 먼저 보시면 ln 2n 더하기 2를 n으로 나눈 놈은 지금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가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얘는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얘도 뭐 로피탈로 온 건데 뭐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가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로피탈을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극한이 n에 관해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로 나타내려면 x에 관한 극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실전이라면 n에 관한 미분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요놈이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같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에서 분모 분자 미분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고 다시 옮겨온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의 3의 x 더하기 1 빼기 1 이 극한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분모분자 미분을 해주시면 3의 x 더하기 1승 빼기 1분의 3의 x 더하기 1승 ln3 이렇게 될 거고, 네, 여기에 x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요놈은 그냥 1로 가겠죠. 그래서 ln3으로 가겠다. 그래서 ln3이 lnA랑 같으니까 a는 3이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a였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네, 5번 이렇게 끝내겠고요. 6번 가볼게요. 6번 fx, y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fx x로 편미분 한 번, y로 편미분 한 번 하고, 네, x가 0을 00, fxy 00 이 값을 구하시오. 이 값을 구하라네요. 근데 보통 이 값을 그러니까 편미분이 연속인 함수, 이게 편미분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주면 그냥 미분을 하고 00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런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주고 6번과 같이 이제 00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네, 편미분이 연속이 아닌 함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극한의 네,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가주는 게 맞겠죠. 그럼 일단은 f x, y 00은 뭐냐? 리미트. 일단 두 번째로 미분된 게 y이기 때문에 y가 아직 살아 있을 거고,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x의 0의 y 빼기 fx의 0의 0이에요. 이러면 fxy의 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할 거는 fx의 0,y, fx의 0,0 이걸 구해줘야겠다. 그럼 일단 fx의 0,y부터 구해줘야 되는데 얘도 결국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x, y 빼기 f 0,y 이러면 fx의 0y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fx, y는 일단, 네, 그냥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이 함수를 넣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f0, y는 x에 0을 넣은 거죠. x에 0을 넣어주시면 fx, y는 그냥 0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f0, y는 0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라질 거고 fx, y를 x로 나눈 놈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거를 처리를 해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대로 있을 거고,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되겠죠. 5x제곱 y 빼기 3y 세제곱.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3y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극한에 다시 넣어주시면 y분의 마이너스 3y 빼기 뭐 어떤 상수일 텐데, 이거는 실전에서는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결국 이 극한이 존재한다를 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거는 극한이 존재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네,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 상수는 0이어야겠죠.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fx의 00을 구하려면 fx의 00을 구한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x0 빼기 f0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네, f00은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고 fx0은 y에 0 넣어주시면 그냥 0이네요. 그렇죠? fx0도 0이니까 그냥 0이겠다. 네, 그래서 뭐 얘도 0으로 처리가 되고 요놈의 극한은 결국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0,0에서 도함수가 연속이, 네, 편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함수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을 많이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갈게요. 극곡선의 장거리의 외부와 근거리의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일단 극곡선을 그려봐야 된다.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돌리면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R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네, 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그려주시고, 세타가 0일 때 일단 R은 1에서 스타트하고 2분의 파이일 때 3까지 가요. 그 다음에 파이일 때 1,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가 되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일 때도 또 0이겠죠. 그래서 0이 되는 두 값에 대해서 이렇게 축을 따로 그려주시고, 이때 전후로 이제 r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제 찍히겠죠, 점이. 그래서 일단 0에서 파이까지는 그대로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6분의 7파이 되면서 이제 r이 0이 되고, 2분의 3파이까지 그러면 r이 음수겠죠. r이 음수고 2분의 3파이에서 r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네. 작은 고리의 외부, 작은 고리가 지금 안에 있는 요 놈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요 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큰 고리의 내부, 큰 고리의 내부는 작은 고리가 저 파란색을 의미하고, 큰 고리가 이제 빨강색을 의미하겠죠. 결국 구하는 건 빨강색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빨강색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부채꼴 적분을 써야 돼요. 네, 부채꼴 적분을 써야 되고, 2분의 1 얼제곱 d세타를, 세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0에서 2파이까지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 빨강색과 파란색이 한 번 더해지는 건 똑같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일단 한 번 더해지고 거기다 파란색이 한 번 더 더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0에서 2파이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슉 가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쓸고 지나간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전체 면적은 한 번 다시 쓸고 이 안에 있는 내부 영역을 한 번 더 쓸거든요. 네,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만약에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빨강색의 값보다 이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안에 있는 작은 고리 영역, 파란 영역의 넓이가 두 개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 2 곱하기 이 파란 영역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네,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파란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인테그랄의 파란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의가 되냐라고 하면 6분의 7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정의가 되는 거죠. 네. 2분의 1 얼제곱 세타는 똑같으니까 이제 함수를 넣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2분의 1의 바깥에 뺍시다. 2분의 1의 얼제곱은 1 더하기 4 사인 세타 더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d 세타. 사인 제곱은 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네. 뭐 0에서 2파이까지는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뒤에 게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11파이, 그러니까 간격이 파인 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서 얘는 대각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2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럼 합쳐주시면, 1하고 2 합쳐주시면 뒤에 부분이 3 더하기 4 사인 세타에 빼기 2 코사인 2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일단 4 사인 세타는 한 주기 적분이니까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놈은 값이 3파이가 되겠다. 빼기 인테그랄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11파이까지의 2배를 빼겠다. 근데 2분의 1 얼제곱 d세타의 2배를 빼는 거니까 그냥 얼제곱 d세타를 빼주면 되겠죠. 네, 똑같이 3 더하기 4 사인 세타 빼기 2 코사인 2 세타 d세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얘는 3 곱하기 그냥 정석적으로 적분하죠. 빼기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2세타 6분의 11파이 6분의 7파이, 이 값을 일단 우선적으로 계산하면 2파이고요. 2파이가 여기 있을 거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빼기 4에 6분의 11파이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는 2분의 루트 3,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빼주면 루트 3이 되겠죠. 여기 루트 3 들어갈 거고, 네, 루트 3 빼기 사인 2세타, 사인 3분의 11파이는 사인 3분의 5파이랑 같고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7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놈을 3파이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파이 더하기 3 루트 3이 되겠죠. 네. 최종적인 정답은 3 루트 3 더하기 파이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영역을 부채꼴 적분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네. 설계를 하고 적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분 구간이 이번에는 꽤 더럽기 때문에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었다. 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번 가볼게요. 네. 수렴하는 급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뭐 궁극적으로 시험 보실 때쯤이면 그냥 감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얘는 대충 보면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 정도를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단원에서 여러 가지 판정법을 배우는데 그 판정법 중에 어떤 판정법을 적용을 할지가 바로바로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판정법을 적용했을 때 이러니까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판정법을 배우죠.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뭐 적분 판정법, 뭐 단조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적분이랑 이제 합이랑 이제 수렴 발산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교대급수 수렴 발산 판정법이 있었고, 극한 비교 판정법, 뭐 비판정법, 뭐 루트 판정법, 뭐 이런 애들 엄청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얘는 어떤 판정법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문제별로 보고 많이 경험을 해서 익숙하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가번 보면 일단 얘는 뭐 교대급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대급수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2n분의 1, 그러니까 k분의 1 꼴일 거 아니에요. 교대급수로 본다면 k분의 1이 작아지니까 사인의 0 쪽으로 다가갈 거고, 사인 0 쪽으로 다가가면 단조 감소하니까 교대급수가 나란히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잡는 거죠.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러면 코사인 x분의 1에 그렇게 되나?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f의 2n 빼기 f의 2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f 프라임의 c가 될 거고, c는 어디에 속해 있다? 2n하고 2n 더하기 1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n하고 2n 더하기 1에 속해 있다. 그러면 f 프라임을 일단 구해봐야 되는데, 얘가 일단 fx고, fx, f, 뭐 가번, f 프라임 x는 코사인의 x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래서 c가 지금 2n하고 2n 더하기 1 사이이기 때문에 대충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시면 c 제곱분의 코사인 c분의 1이네요. 그죠? c가 지금 2n하고 2n 더하기 1 사이다. c가 이 범위에 놓여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얘는 c 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c는 2n보다 크기 때문에 2n의 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의 일반항인 f2n 빼기 f2n 더하기 1은 2n의 전체 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얘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n이 2잖아요. n이 2이기 때문에 수렴하죠. P급수 판정법은 분모가 1차보다 크면 수렴한다 라는 얘기고, 2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하죠. 그래서 수렴하는 놈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f2n 더하기 1 빼기 f2n이니까 f 프라임의 c, 그리고 f 프라임은 탄젠트의 두함수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일 거고, 1 더하기 c제곱분의 1, 그리고 뭐 c가 결국 2n하고 2n 더하기 1 사이 수이기 때문에 대충 1차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수렴하겠다라는 직관이 있으면 좋겠고,
또 뭐 가둬서 지금 한 것처럼 부등식으로 가둬서 뭐 수렴한다를 보여도 되겠죠. 가는 수렴, 나도 수렴, 다를 한다라고 하면 n분의 1과 극한 비교를 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0승 빼기 1, n분의 1도 0분의 2의 0승 빼기 1이니까 극한이 1이겠다.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수렴 발산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시그마 n분의 1이 발산하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 안 될 거고요. 얘는 비판정법을 해주시면 n 더하기 1 분의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승 그러니까 n 더하기 1을 하나 빼주고 1 더하기 n분의 1에 n승 이렇게 되겠네요. b를 따지면 네.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될 거고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로 가네요. 그래서 2로 가기 때문에 극한 비교 판정 비판정법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라는 발산 마는 n분의 1을 치환을 해주시면 결국 x2의 x 네, 교대급수 마이너스 1의 n승을 제외한 나머지는 x2의 x꼴이고 x가 어디로 가요? n분의 1을 x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네. 0 플러스로 가면 지금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x2의 x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네.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결국 교대급수가 나란히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합니다. 근데 지금 수렴하는 게 가, 나, 마, 고 다라가 지금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의 개수는 3개입니다. 개수니까 3. 3이 정답이고요. 9번 가볼게요. 뭐 얘도 코멘트를 남기자면 그냥 뭐 급수별로 이건 어떤 판정법을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제가 방금 나온 속도처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에 n분의 1승 빼기 1? n분의 1이랑 극한이 비슷하겠네. 그러면 n분의 1이랑 수렴 발산을 같이 하겠네. n분의 1이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하겠다. 얘는 라는 대표적인 비판정을 했을 때 깔끔해지는 꼴이네. 이런 것들이 많이 숙련이 돼서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 가볼게요. RT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 접촉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접촉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점이 있을 거고 점 기준으로 더하기 curvature 분의 1 nt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접촉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nt랑 curvature가 필요해요. curvature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공률은 어떻게 구하냐? r'(의 t) 곱하기 외적이죠. r2'의 t의 크기를 r'(의 t의 세제곱으로 나눠준다.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였고 네.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nt는 어떻게 구하냐? nt는 tt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tt가 결국에는 크기가 1짜리인 놈이잖아요. 네. 얘를 다시 적으면 tt의 제곱의 크기가 1이라는 거고 tt 내적 tt가 크기가 1이다. 이걸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dt 2tt t'의 t 내적 이게 0이다. 그럼 결국에는 tt랑 t'의 t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orthogonal 하다는 거고 그래서 t't가 결국 nt의 방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린 nt는 정규화를 시켜야 되니까 t'의 t를 t'의 t의 크기로 나눈 이게 nt 이렇게 해서 nt를 구해주시면 돼요. tt는 어떻게 구하죠? tt는 탄젠트 벡터이기 때문에 tt는 r'의 t를 r'의 t의 크기로 나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공식에 넣고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계산은 맡기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되겠죠. 네. 다음 10번 좌표 평면 위에 양의 방향을 갖는 매끄러운 닫힌 곡선 C에 대해서 다음 선적분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지금 닫힌 곡선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무 닫힌 곡선 C에 대해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우리는 그린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린 정리를 쓰고 그린 정리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면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이 선적분의 최대를 구하라?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이중적분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얘는 어떤 놈이랑 같냐? 도메인에서의 이중적분과 같다. 네, 일단 컬을 구해야 돼요. 컬을 구하려면 일단 요 dy에 붙어 있는 놈을 x에 관한 편미분을 해야 되고요. 그죠? x에 관한 편미분을 해야 되고 요 놈을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놈 x에 관한 편미분을 하면 8-4y제곱 8-4y제곱 다음에 앞에 있는 놈을 y에 관한 편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그놈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da와 같다. 그래서 a는 지금 애초에 원래는 패곡선으로부터 갇혀 있는 영역인데 지금 패곡선이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 임의의 패곡선이잖아요. 그래서 a도 지금 임의예요. 뭐 요놈을 최대로 만들 수 있을 만한 a 값을 찾는 거, a 영역을 찾는 겁니다. 요놈을 최대로 만들려면 일단 요 값이 양수여야 최대가 되겠죠. 요 값이 양수인 범위를 찾는다라고 하면 8-4y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래서 요 영역 내에서 적분을 해야 양수가 적분이 되니까 값이 증가하겠다. 네. 요 영역 내에서 다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으로 삼고 적분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그냥 적분하지 않죠. 네. 극좌표로 변형을 해주셔서 저코비안을 이용해서 계산하죠. 8-4r 제곱으로 바뀔 거고 자코비안은 r, dr, d세타. 네. 극좌표 자코비안도 외워주셔야 되고 r은 지금 요 영역을 나타내는 r은 0에서 루트 2 그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앞에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3참수 넓이 공식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4분의 4 곱하기 루트 2의 4승이니까 4 곱하기 세타는 2파이죠. 그래서 답은 8파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번 여기까지 마치고 11번 가볼게요. f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양의 y축 방향이 양의 y축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런 surface가 있고 이런 표면이 있고 이런 곡면이 있고 이 곡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달래요. 컬F의 법선 벡터의 내적 이 곡면의 법선 벡터의 내적 한 값. 이건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선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컬F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면적분보다 그러니까 면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잖아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고 그럼을 또 이중적분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지금 컬F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있는 3 더하기 x제곱 더하기 z제곱 이 항이 굉장히 거슬려요.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 항까지 편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y에 대한 편미분 할 때만 기분이 좋아지고 상수 취급을 받으니까 x, z에 대한 편미를 하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적분을 채택을 해볼까 하는데 얘를 둘러싸고 있는 곡면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곡면을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2-x제곱이니까 대충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일 거예요. 그죠? 너무 못 그리긴 했는데 입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y가 1부터니까 대충 한 이 정도부터 요 표면일 겁니다. 요 표면일 거고 그러니까 요 표면을 표면을 경계로 하는 패곡선을 잡은 놈의 선적분과 같다라는 게 스토크스 정리죠. 그래서 지금 y축 양의 방향으로 잡으려면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고 이렇게도 요 부분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잡아주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이죠? 방정식이 y가 1일 때고 y가 1일 때 요 식은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을 만족하는 놈이에요. 네.
요놈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겠다. 네. 요놈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겠다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이 루트항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t에 관해서 매개 변수화를 하고 선적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매개 변수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채택을 하세요. x는 코사인 t, z는 사인 t. 이렇게 채택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채택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값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xz 평면에서 xz 평면에서 반시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구하는 거는 y축 양의 방향으로 돌려면 xz 평면에선 시계 방향으로 돌아줘야 돼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x는 sin t, 코사인 t, z는 sin t, 그리고 y는 1.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화를 진행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2분의 1에 뭐 2분의 1이 붙겠죠. 네, 앞에 있는 개수는 2분의 1로 바뀔 거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인테그랄 선적분으로 바뀐다. 2분의 1 앞에 빼주시고 x sin x 더하기 z니까 코사인 t 사인에 코사인 t 있을 거고 더하기 z니까 더하기 사인 t 이렇게 될 거고 dx dt의 dt dx dt는 마이너스 사인 t죠. 마이너스 사인 t. 오 잠깐만 얘는 그냥이네요. 그죠? 더하기 사인 t에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사인 t 그다음에 더하기 한 줄로 못 적겠네요. 다음 y는 y가 1이니까 dy dt가 애초에 0이겠죠. 변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z에 대한 것만 해주면 되겠죠. 네. 사인 t 사인에 코사인 t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코사인 t 있을 거고 dz dt 코사인 t dt 이렇게 붙겠죠. 네. c는 지금 c니까 0에서 2파이까지 t는 0에서 2파이까지 돌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계산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적분을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대칭성 정도 한번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일단 요 안에 있는 함수는 파이에 관한 선대칭이에요. 왜냐하면 속함수 코사인 t가 파이에 관한 선대칭이기 때문에 파이에 관한 선대칭, 얘도 파이에 관한 선대칭, 곱해도 파이에 관한 선대칭, 얘는 파이 콤마 0에 관한 점대칭. 그래서 곱하면 전체 점대칭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남아 있겠죠. 다음 요항도 똑같아요. 요항도 따져주시면 파이에 관한 선대칭, 파이 콤마 0 점대칭, 파이에 관한 선대칭, 최종적으로 점대칭 사라진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냐?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가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dt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이걸 거고 2분의 1은 붙어 있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는데 아까 적분 계산하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방향이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해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적분이 돼서 도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플러스 파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방향까지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얘를 코멘트를 하자면 뭐 일반적으로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분으로 바꾸는 형태를 많이 취하지만 간단한 면적분 그러니까 보통 뭐 이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많이 취하지만 이번에는 f 자체의 컬이 굉장히 더러웠다 라는 걸 가져주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거 컬을 구하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혹시 선적분으로 바꿔야 되나 선적분으로 바꿨을 때 이게 굉장히 깔끔해지네 라는 효과가 보이면 아 이 길이 맞다 라는 확신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사고 과정으로 풀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서형대 수학 문제고 13번 가볼게요. 네, 이건 재작년에 나온 기출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x만 곱해졌어요. 재작년에는 0에서 1까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 5개년 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ln sin 파이 x의 정적분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랑 뭐가 달라졌냐? x를 곱한 것만 달라졌네요. 0에서 1까지 x 사인이 아니네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ln의 sin 파이 x dx의 적분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좀 봐주면 좋아요. 안에 있는 게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 적분 구간의 중앙에 관한 선대칭인 걸 인지하면 얘도 우리가 x-2분의 1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면 2분의 1, 0에 대한 점대칭이 될 거고, 그러면 사라지겠다. 그래서 요놈에 대한 건 사라지겠다. 2분의 1 빼주고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 뭐랑 같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분의 1의 ln sin 파이 x dx랑 같다. 근데 얘는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뭐 충분히 풀 수 있었겠다. 기출에 나온 문제였는데 이게 발생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경험을 하고 온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는 일단 요함수가 2분의 1에 관한 선대칭이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의 ln sin 파이 x dx와 같다.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얘는 똑같이 0에서 2분의 1까지 ln 코사인 파이 t가 될 거예요. 이거는 많이 해보신 분이면 알 거고, 얘도 우리가 i라고 하고 얘도 우리가 i라고 하면 재기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얘네 두 개를 만약에 더해준다면 이 i는 0에서 2분의 1까지 ln에서 합은 진수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sin 파이 x, 코사인 파이 x dx가 될 거고, 요놈은 sin 200각 공식을 이용하시면 2분의 1의 sin 2파이 x dx가 될 거고요. ln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ln 2 이것만 따로 계산해 주시고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ln의 sin 2파이 x dx, 이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여기는 파이 t로 바뀔 거고 2가 붙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1까지로 바뀌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1까지의 2배랑 똑같고 2분의 1이랑 상쇄시키면 되겠죠. 근데 얘는 i였어요. 그죠? 우리가 i라고 정의한 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재기적인 형태가 나온다. 자신을 적분을 적절히 형태 변형을 했더니 자신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재기적인 형태가 나올 거고, 그래서 i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ln 2가 되겠습니다. 실력으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ln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상이 물론 어렵지만 기출에 있는 발상은 최대한 외워주시고, 뭐 적분 문제를 풀면서 뭐 일반적인 부정적분을 구할 수 없는 함수를 구하는 테크닉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많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적분이나 뭐 수열의 수렴 발산 판정,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뭐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데이터를 쌓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경험을 얻어가자, 계속 얻어가자, 뭐 시험장 전까지 얻어가는 거예요. 시험장 전까지 얻어가고 시험장에서 만약에 새로 보는 유형이 나왔다 해도 지금까지 얻어간 걸 바탕으로 충분히 응용을 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푼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충분히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로 넘어가면 됩니다. 줄 건 주고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 최대한 데이터를 쌓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4번 가볼게요. 시그마 P급수 판정법의 P가 2일 때죠. P가 2일 땐 당연히 수렴을 합니다. P가 1보다 클 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급수의 값을 명확하게 줬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의 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일 때 6분의 파이 제곱을 이용해서 요놈의 교대급수를 구하래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에 n제곱분의 1
값을 구하래요. 네. 그러면 일단 요놈은 절대 수렴합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요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는 건 확실해요. 절대 수렴하면 어떤 식으로 재배열하든 값은 항상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재배열을 어떤 식으로 하든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적어본다면 1제곱분의 1 더하기 빼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잖아요. 홀수랑 짝수를 뭐 정확히 말하면 또 재기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1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원래는 빼기였는데 더하기로 바꾸고 싶어. 이런 생각을 재기적인 형태를 최대한 만들려고 해야 돼.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하려면 이 꼴 형태대로 만들어야겠죠. 네. 더하기 5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빼기 근데 우리는 실제로 두 번을 빼야 돼요. 2제곱분의 1 더하기 짝수 제곱분의 1을 지금 원래 뺄 거를 더했으니까 두 번 빼주면 보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요 놈은 2의 제곱을 바깥으로 빼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얘는 네, 요 값이랑 또 똑같습니다. 얘를 뭐 우리가 S라고 한다면 S는 요 값은 우리가 요 부분 얘도 S였죠. S에서 2분의 1 S를 뺀 거랑 같습니다. 빼기 2분의 1 S. 그래서 얘는 2분의 1 S네요. 사실상. 네. 그래서 6분의 파이 제곱의 절반 2분의 12분의 1 파이 제곱.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걸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기적인 형태를 똑같이 찾아야 됐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값을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재배열이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네. 다음 15번 갈게요. 네. 최적화 문제죠. 네. 주어진 영역 내에서의 최적화를 해달라. 이런 문제고. 네. 얘는 작년 문제가, 그러니까 2025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최적화 문제가 2025에도 있었는데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얘도 영역을 살펴보면 y축 y는 2-x 마이너스 1 y는 2-x고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x가 3일 때 만나고 여기는 y좌표 2 이런 식으로 생긴 요 영역 내에서 최적화를 해달래요. 어떤 함수를 fx, y 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 일단 첫 번째 뭘 찾으라고 했죠? 그라디언트 f가 0인 놈을 찾으라고 했죠. 그라디언트 f는 2x-2y, y에 대한 편미분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놈이 0이려면 x가 1이어야 되고요. x랑 y랑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1,1이 들어오는데 1,1이 여기 요영에 있나를 확인부터 해야겠죠. 1,1은 y는 2-x 위에 있네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긴 합니다. 경계긴 한데 이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임계점 후보예요. 뭐 대입은 해줍니다. fx, y에 대입을 해주면 f 1,1은 1이네요. 그죠? 맞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데레프, 그러니까 데레프가 0인 놈은 일단 찾았고, 그 다음 경계에서를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경계 y는 0일 때죠. y축 y는 0일 때 y는 0은 y축이 아니구나. x는 0일 때죠. 네. 이때는 fx는 f0, y가 될 거고 2y가 돼요. 이때는 그죠? y의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겠죠. 네. 4 마이너스 2가 최대 최소 후보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경기 y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죠?
f 다시 적자면 네,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x, y가 f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놈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될 겁니다. 얘는 x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그냥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3이네요. 얘는 x의 범위는 지금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부터 여기죠.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0에서 3까지.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13이 최대고 축에 가장 가까울 때 x가 0일 때 최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네, 이렇게 두 번째 경계에서 최대 최소를 구했고요. 마지막 경계 y가 2-x일 때 f x, 2-x가 될 거고 대입을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4x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2x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그 x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묶어주시면 더하기 1 x의 범위는 똑같이 0에서 3 사이입니다. 네, 영역 보시면 똑같죠? 0에서 3 사이 x의 범위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놈의 최소는 1입니다. 최소는 1이고 최대는 x가 3일 때 최대를 갖네요. 13. 그래서 누적해서 최대 최소를 다 구했는데 최대는 지금 13이죠. 13이 가장 크고 13이 가장 큰 것 같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맥시멈은 13, 최소는 마이너스 2. 맥시멈이 13, 미니멈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답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데레프가 0인 거 먼저 체크. 그다음 그의 영역에 있는지 체크. 그다음 경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번엔 경계 조건을 고려를 했을 때 다 단일 변수로 정리가 돼서 뭐 일반적으로는 단일 변수로 정리가 안 될 때 다 일반적일 거고 그때는 라그랑주 승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데 단일 변수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6번 가볼게요. 네, 이 적분값을 구하라네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일단 요 놈을 P적분 함수가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Z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각 적분 영역을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네. P적분 함수가 같으니까 이 부등식을 잘하면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깔끔한 문제라면 합쳐지게 냈을 거예요. 합쳐지게 냈을 거고 네. 부등식 영역을 나타내보고 적분 순서를 바꿔서 Z에 관한 적분을 최대한 미뤄야 이제 3, 2의 Z 세제곱을 어떻게 적분을 나중에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적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을 일단 부등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Z가 X랑 1 사이에 있네요. 그죠? Z가 X랑 1 사이에 있고 Y는 0하고 X 사이에 있어요. Y가 0하고 X 사이. 그리고 X는 0하고 1 사이. 네.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1번 영역. 2번 가볼게요. 2번은 일단 Z가 Y하고 1 사이에 있네요. Y하고 Z가 1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Y는 X하고 1 사이에 있어요. X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1번과 2번을 동일한 P적분 함수를 가지고 더하니까 그냥 영역을 더해줘도 돼요. 영역을 더해줘도 된다라는 말은 이 영역 네. Y가 X보다 크거나 같은 그리고 작거나 같은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합쳐준다라고 하면 0, X, Y, XY는 그냥 Z보다만 작으면 돼. 네. 이 영역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1 합집합 2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피 영역에 대해서 3중 적분을 하시면 돼요. 3, 2의 Z 세제곱을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Z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최대한 미뤄야 돼요. 그러려면 X에 대해서 먼저 Y에 대해서 먼저는 가능하겠죠.
x에 대해서 먼저 한다라고 하면 0에서 z까지겠죠. dx, y에 대해서도 0에서 z까지입니다. dy, 다음에 z에 관한 건 마지막일 땐 0하고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얘는 첫 번째는 3, 2의 z 세제곱 x에 z 넣고 0 넣고 빼는 거죠. 그래서 3z의 2의 z 세제곱이 될 거고, 똑같이 y에 관해서 했을 때도 여기에 y 붙고 z 넣고 0 넣고 빼기, 그러면 3z 제곱 될 거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z에 대한 적분을 미뤘더니 적분이 돼. 2의 z 세제곱에 1, 0, 2 빼기 1. 최종적인 정답이 2 빼기 1이 되겠다. 네. 삼중적분부터는 부피를, 그러니까 적분 영역을 나타내기가, 그러니까 3차원 좌표에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등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적분 구간을 바꿔줄 때도 부등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를 선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합쳐지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네. 1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그나마 난이도가 꽤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7번 가볼게요. 네. S가 구면일 때, 네. 그다음에 그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달라. 네. surface integral을 구해달라. 그래서 면적 더블 인테그랄의 S에 어쩌군데, 네. 얘를 다 적긴 좀 그렇고, 네. 스칼라 면적분이죠. 스칼라 면적분이에요. 얘도 지금 구면 자체가 굉장히, 네. 대칭 도형이에요. 구면 자체. 구면이 나오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없앨 거를 없애고 계산해 주시는 게 좋아요. S에 X제곱에 일단 그냥 다 적을게요. Z3제곱 더하기 Y 7승에 Z3제곱 더하기 Z제곱 DS. 네. S 자체가 지금 완전히 뭐 XY 평면이든 YZ 평면이든 뭐 ZX 평면이든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뭐얘 같은 경우에는 Z 홀수차가 있죠. 네,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넣으면 부호만 반대로 돼요. 근데 지금 Z 대신에 마이너스 Z가 항상 대칭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상쇄가 됩니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얘도 홀수차에 대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부호만 반대가 될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니까 xz 평면에 대칭시킨 놈은 구면 대칭이기 때문에, 구면은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네, 얘도 상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짝수차만 남습니다. 짝수차만 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surface integral z제곱 ds, 이것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얘도 대칭성을 극한까지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석적으로 구하는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할 거고, 두 번째로 대칭성을 끝까지 활용을 해서 계산을 거의 안 하고 답을 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네. 구면좌표계를 복습을 해보시면 x는 반지름이 2니까 2 sin phi 코사인 세타, y는 2 sin phi 사인 세타, z는 뭐죠? 2 코사인 phi. 이렇게 해서 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놈에 대한 자코비안도 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로 제곱,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 사인 phi가 자코비안이고요. z제곱을 넣어주시면 4 코사인 제곱 phi가 있을 거고, 자코비안에 d phi d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 phi는 0에서 파이까지죠. 구면 전체이기 때문에.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 빼주시고, 세타는 2파이 그냥 나올 거고,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phi 사인 phi d phi 이렇게 될 거고, 치환 적분 코사인 제곱 t로 치환하시면 t제곱 dt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되겠네요. 얘는 3분의 2겠죠? 그러면 3분의 2랑 32파이 곱해서 3분의 64파이.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면좌표계로 정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칭성을 극한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칭성을 극한까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z제곱 ds죠. 네. 얘를
뭐 i라고 할까요? 네. 근데 얘는 뭐랑도 똑같냐면 i라고 그냥 하지 말고 y제곱 ds랑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구면이 대칭이기 때문에 z제곱이든 y제곱이든 x제곱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z제곱은 3을 곱하고 3을 나눠주시면 3분의 1의 surface integral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ds와도 같아요. 네. 얘랑 얘가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지금 구면이기 때문에 4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사실상 3분의 4의 surface integral의 ds입니다. 얘는 뭐죠? 그냥 구의 표면적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파이의 r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는 3분의 4 곱하기 16파이 3분의 6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면적분 계산을 아예 하지도 않고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을 극한까지 활용하면 이렇게 더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조금 쉽진 않을 수 있어도 대칭을 잘 이해하시다 보면 당연히 같겠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대칭성을 활용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뭐 일단 앞에 두 항 소거하고 안 하냐 차이도 굉장히 클 거예요. 적분을 하냐 일반적으로 못 할 것 같거든요. 적분을. 그래서 적분을 하냐만 할 수 있냐 없냐의 유무로도 갈리기 때문에 대칭성을 최대한 혹시 적분을 못하는 함수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대칭성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17번 여기까지 하고 18번 넘어갈게요. 18번 을 위해서 이계도 함수까지 연속이고 f0이 0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계도 함수가 이제 bounded 6에 갇혀져 있네요. 그래서 다른 함수 large ft를 정의를 하는데 뭐 small f에 관한 함수를 정의를 하네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임을 증명하시오. 일단 large f를 가둬야 되는데 large f가 small f로 이루어져 있고 small f는 2'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일단 2'까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f't부터 가시면 는 2분의 t의 f'의 t 빼기 2분의 1의 ft 이렇게 되네요. f2'의 t는 2분의 t의 f2'의 t 빼기 2분의 1의 f't 빼기 2분의 1의 f't 그래서 상세가 되고 요놈만 남습니다. f2'의 t가 요놈이에요. 근데 f2 라지 f2'의 t가 2분의 t의 스몰 f2'의 t다. 네, 스몰 f2'의 t가 1에 대해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2분의 t의 f2'의 t는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놈을 이제 라지 f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라지 f2'의 t고 라지 f로 환원을 시켜주려면 적분을 해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0에서 x까지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수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마이너스 2분의 t dt가 라지 f'의 x 빼기 라지 f'의 0 이렇게 될 거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2분의 t dt가 되겠다.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라지 f'의 x 빼기 라지 f'의 0 라지 f'의 0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스몰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f'의 0 여기다 0을 대입을 하시면 f'의 0이 0이에요. 그죠? f0도 지금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지고 얘를 다시 한번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하시면 12분의 1의 x 세제곱이 나올 거고 라지 fx가 나올 거고 빼기 라지 f0이 나오는데 f0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양의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를 지금 x 대신에 h만 바꿔주면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증명 완료했습니다. 18번 여기까지 하고 19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네, 요 부피 영역 위에서 또 최적화를 시켜달라네요. 이번엔 3변수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보다 복잡한 문제고 3변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델 F, 그라디언트 F가 0인 것부터 체크하라고 했죠. 델 F가 0인 거 3x제곱 3y제곱 3z제곱이 0이려면 x는 y는 z는 0이어야 돼요. 네, 일단 이거는 이 영역 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이에요. 따질 게 못 되고 다음 네, 경계에서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경계, 지금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3차원 좌표계를 그려주시면 아까랑 비슷한 도형이죠. 9네요. 9에다가 y가 2분의 1보다 큰 9면만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부터 요 내부 영역 여기를 따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계는 지금 y는 2분의 1이고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4분의 3인 경계입니다. 네. y가 2분의 1이 결국 9랑 연립을 한 거죠. 네. 1일 때 y가 2분의 1이면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4분의 3이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계예요. 여기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뭐 x를 뭐 삼각함수로 치환을 해서 가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가볼까요? 그렇게 가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똑같이 라그랑쥬 승수를 적용해도 돼요. 네. 라그랑쥬 승수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2x 0 2z의 람다 배가 뭐랑 같아야 된다? 뭐 3x제곱 3y제곱 3z제곱인데 그냥 3약분해서 가실게요. 네. 얘도 뭐 2약분할까요? x z 요놈이랑 요놈이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y는 그냥 2분의 1이구나.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다시 잠깐 헷갈렸고 y가 2분의 1일 때는 우리가 최적화시켜야 하는 함수가 이걸로 바뀌어요. 더하기 8분의 1로 바뀝니다. 네. f x, 2분의 1, z 이렇게 됩니다. 네. 최적화시켜야 하는 함수가 이게 바뀌고 이때 그라디언트를 계산하시면 xg의 람다가 x제곱 g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y가 2분의 1일 때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람다가 x이면서 z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람다가 x를 한 놈이랑만 같고 z는 0. 뭐 이 정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간다면 x제곱은 8분의 3이겠죠. x제곱은 z제곱이랑 같으면서 이게 8분의 3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x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인데 2x 세제곱 더하기 8분의 1일 거고 2x 세제곱 더하기 8분의 1일 거고 x가 지금 2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16 루트 2분의
3 루트 3이고 2를 곱하니까 8 루트 2분의 3 루트 3 더하기 8분의 1. 뭐, 이 정도. 네. 요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후보가 나왔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면 일단 x제곱이 4분의 3, x는 2분의 루트 3, 8분의 3 루트 3이 들어가겠네요. 8분의 3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고 더하기 8분의 1. 이 최대 최소 후보 중 하나. 두 번째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쟁여놓다가 이제 다 최대 최소. 최대 중에서 가장 후보 중에서 가장 큰 놈, 후보 중에서 가장 작은 놈.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경기 찾아볼게요. 두 번째 경기는 9 표면 위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기를 할 거고, 네. 이 표면 위에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을 최적화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라그랑주 승수를 이용을 하면 x, y, g의 람다 배가 뭐랑 같다? x제곱, y제곱, g제곱에 이랑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람다가 x이면서 y이면서 z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x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x는 루트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일 텐데 y가 지금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어떤 값이든 플러스여야 돼요. x는 그러니까 이 값이 결국 루트 3분의 1이어야 될 거고 이때 값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은 루트 3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이때 값은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두 번째, 람다랑 x랑 두 놈이랑만 같고 한 놈이 0이야. 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y가 0이면 안 되니까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은 놈의 취급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2x제곱이 1, x는 y는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때 값을 대해 넣어보면 루트 2분의 1이 최대가 나와요. 네,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 y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2배 되기 때문에 얘도 양수만 채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 람다랑 한 놈이랑만 같아. 네. 그리고 두 놈이 0이야. 한 놈이랑만 같으려면 남은 두 놈이 y가 되면 안 되죠. y가 0이면 또 2범위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람다랑 y가 같고 x는 z는 0이야. 그럼 y가 1이겠죠. y가 1일 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은 이때 값은 1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을 다 찾았고 이 후보들 중에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는 1을 넘는 놈은 없는 것 같아요. 1이 최대인 것 같고 1이 최대고 최소를 보면 음수가 최소 음수인 놈이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채택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채택했을 때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놈의 대소 비교만 하고 맞히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3 더하기 8분의 1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8 루트 2분의 3 루트 3 더하기 8분의 1. 네, 요놈과 요놈의 대소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8분의 1은 뭐 다 똑같고 요놈과 요놈의 대소를 비교를 하는데 분모를 통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요놈이 절대값이 더 큽니다. 그럼 더 많이 빼줬다는 거니까 얘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1, 얘가 맥시멈, 최소는 요놈이 미니멈 해서 답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수학과 연세대 기출문제를 이적분을 다 풀어봤고 와 2024년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 문제여서 엄청 많았는데 호흡이 길었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하네요. 몇 번째 찍는 건지 모르겠고 이 영상을 이 마지막 촬영이 되기를 빕니다. 네. 다음은 2023 이적분 기출문제 풀어서 올라올게요. 뭐 비수학과는 솔직히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수학과보다 쉽기 때문에
네, 뭐 추가 요청이 있으면 애초에 다 담겨 있네요. 그죠? 다 담겨 있네요. 2024는 뭐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풀기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23 이로 찾아뵐게요.